호주에서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진행된 레드백 수출 사업이 성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건국 이래 최대 방산무기 수출을 기록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즐거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일각에서 한국과 함께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해군력을 확장 중인 호주 해군이 항공모함을 확보하려 한다면 차세대 항모를 건조하는 국가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한국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나라 간 군사협력을 넘어선 사상 초유의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불과 작년에 있었던 퀸 엘리자베스급 이번함 침수 사건을 겪으며 믿을 만한 조선 건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군은 자신들의 전략자산 개발을 위해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이들이 내부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날로 지나가는 한국과 호주의 안보 동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호주는 육해공군을 완전히 혁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산 계획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육군의 기갑 장비를 대거 교체하는 한편 해공군에서도 차세대 훈련기와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그러나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들인 돈에 비해 성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실내로 호주 육군 항공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유로콥터사의 타이거 공격 헬기는 불량 부품 공급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며 핵잠수함 도입은 건조기술 부족으로 무려 2040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의 주력 잠수함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인 콜린스급을 무려 2048년까지 쓸 예정인데요. 과거 호주는 한국보다 선진화된 군사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대립하는 국가가 적은 이유로 방산무기 개발에 대한 열의는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불과 10에서 20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독자 개발한 방산기술은 한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세계 최고의 기술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잠수함 개발 역시 조선사업 발전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호주보다 더 뛰어난 군사무기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호주의 콜린스급 1번함 콜린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조립 잠수함인 장보고급 2번함 2000함보다 2년 먼저 만들었음에도 2년 늦게 해군에 인도된 황당한 잠수함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너무 비싸서 산유국가 자원부국인 호주의 재정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호주 내에서도 충분한 잠수함 수량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군 내에서도 이러다 중국에 점령당하는 것 아니냐며 반중동맹의 선봉을 맡고 있음에도 해상전력의 공백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호주는 중국과 극한 대립으로 중국의 전력 대란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석탄 공급 부족 요소수 대란의 원인을 발생시킬 만큼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주요 국가입니다. 그만큼 양국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 역시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해상무력 시위를 할 때마다 호주 해군도 세트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호주를 사실상 반중 연합동맹체인 쿼드에서 미국의 요구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새로운 반중동맹체인 미영호 안보동맹 오커스와 미국의 대호주 핵잠수함 수출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약속한 핵잠수함을 호주가 받으려면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세력을 확정한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호주를 위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인데요. 이에 반해 야심차게 준비한 국방산업들이 연거푸 엎어지거나 폭망하면서 호주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나라가 나타나면서 지금의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바로 호주의 빛과 소금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국방산업이 연달아 자초되면서 호주의 국방력은 성장 동력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과의 협력만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K9의 호주 수출판인 AS9 헌츠맨이 호주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데다 이어 추진 중인 차기 장갑차 사업 랜드 400 페이즈 3에서도 최종 호불호 선정된 레드백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차세대 장갑차 사업의 승자 링스와 레드백이라는 기사에서
호주군의 주력 전차 M1A1을 도울 차세대 장갑차로서 독일 링스보다 한국의 레드백이 압도적인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사용하는 30mm 기관포를 채택해 미군의 30mm 포탄 제고를 사용할 수 있고 고무궤도를 사용해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그만큼 호주군 내에서 시험 운행 중인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산 무기들이 호주군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더 큰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과 호주의 항모건조 협력입니다. 호주 해군은 우리 해군보다는 적으나 나름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척의 호바트급 이지스함과 8척의 안자급 호위함, 6척의 콜린스급 잠수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보유해 남중국해에 파견하고 있는데요. 호주 해군의 최강 함정인 호바트급은 만재 7,000톤급의 이지스함으로 세종대왕급과 동일한 스파이 원디 레이더와 AN/SPG-62 일루미네이터를 사용합니다. 또 48셀의 수직 발사관과 4연장 하품 발사관 2기 등을 사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보다는 약하지만 나름 우수한 군함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일부는 우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합동교전 능력 CEC에 반드시 필요한 통합평면 배열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평면 배열 안테나가 탑재된 군함은 해상조기경보통제기 E2D와 연동해 합동교전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다른 군함과 연동해 탐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바트급은 2척 이상이 함께 작전을 펼칠 경우 종합전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군함을 가지고 있는 호주군에서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를 더럽게 못 만드는 호주조선 회사들의 갑질인데요. 호주조선사들의 갑질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자자합니다. 배를 못 만들지만 군함을 해에서 건조하려 한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깽판을 놓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타국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는 것을 막은 주제에 막상 배를 만들려면 엉터리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호바트급입니다. 호바트급은 분명 나쁘지 않은 구축함이지만 호주 해군이 호바트급을 보유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5년이나 됩니다. 2012년 건조가 시작되어 2015년에야 진수가 완료됐는데요. 하지만 잦은 문제점으로 2017년에야 취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군함을 쪼개 만들던 호주 조선사들이 각기 다른 도량형을 도입해 미터법과 인치법을 혼용해 군함 블록을 제작한 것입니다. 설계도 같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처음 제작하던 블록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 군함을 건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군함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살짝 모자라지만 호주 호바트급 구축함의 가격은 오히려 세종대왕급보다 비싸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호바트급 한 척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호바트급 한 척이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격이 상승한 세종대왕급 2척을 더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량 함선을 받은 호주 해군은 당연히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뻔뻔한 조선사들의 불법 로비로 모든 죄를 호주 국방장관이 떠안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호주 정부는 호주군에 도입되는 함선은 믿을만한 조선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와 협력해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후보군에 올랐지만 조선 기술이 떨어진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 나라는 제외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꽤 괜찮은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비싼 건조 비용과 특히 신뢰가 가지 않는 나라로 악명이 높아 당연히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군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조선 강국입니다. 즉 호주 정부라면 대한민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호주군 내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래 항모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마제스티급 항공모함인 멜버른과 시드니를 운영했는데요. 그러나 이 두 항모가 기력 노후화로 은퇴할 무렵 이를 대체할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항공모함 운영을 포기하게 됩니다.
안보상 큰 위협이 없는 호주가 무리해서 항모를 가질 이유가 없었기에 이 결정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호주와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호주 해군의 남중국해 원정이 잦아짐에 따라 적공군의 공격으로부터 해군 함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항공전력의 필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 단독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호주 조선사들에게 항모 건조 같은 엄청난 사업을 맡겼다가는 10년이 지나도 배를 만들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로 군함을 공급해주던 영국에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의 항모 역시 문제가 많은데요. 지난 2020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입원한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서 침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침수도 아니고 기관부가 통째로 물에 잠기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수리에 성공했지만 최신형 항모가 물이 줄줄 새는 침수 항모라는 오명에 시달려 했습니다. 설계 능력은 우수하지만 실제로 배를 건조하는 데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과 기술이 떨어졌기에 벌어진 참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호주군 관계자들은 영국과 협력해 항모를 건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주장이 영국으로부터 설계와 노하우를 전수받고 배는 대한민국의 요청에 건조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영국보다 못한 건조 기술을 보유한 호주가 단독으로 진행했다가는 물이 줄줄 새는 침수 항모만 만들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 내부의 항모 건조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던 한국이 경항공모함 건조를 발표하는 소식에 호주군에서는 환호를 쳤는데요. 바로 영국의 설계,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 호주의 자본을 합쳐 다수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한다면 배수량과 성능 그리고 수량을 늘리면서 오히려 척당 가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호주 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가 지난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원에 기고한 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호주 해군의 항공모함 운영 경험이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글을 통해 항공모함의 유용성과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호주 내에서도 호주가 단독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나 한국과 호주가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군 안팎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협력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호주의 항모 건조를 위해 협력하자고 나선다면 호주에서도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한국과 호주가 항모 건조에 합의할 경우 이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 오커스 결성에 얽혀있는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호주와 함께 항모를 건조할 경우 반중전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골칫거리인 미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 오히려 자신들의 항모 기술 일부를 전수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란한 국제 정세로 인해 한국은 경항모 건조 계획에서 중형 항모도 건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